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5만 달러 돌파를 이뤄낸 뒤 지지를 잘 받으면 그대로 쭉 5만 5천 달러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한 번의 조정은 거치게 되겠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점입니다. 요즘 분위기 좋은데 하필 1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연 근거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EC와의 소송 이슈로 연일 주목받고 있는 리플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냐, 0.8달러까지 후퇴할 것이냐, 바로 이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것인데, 시세 측면에서 리플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상황이 좋기도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단독 플레이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 심리까지 겹치면서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들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는가 하면 페이팔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을 이슈별로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23일 오전 현재 49,000달러 후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최고가를 찍은 상태인 만큼 황소 세력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79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상태가 더 강화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투심이 상당히 강해진 점은 강세장으로 이끄는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도달했던 최고점 95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펀드 3에로스 캐피털 CEO인 수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4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확신한다. 비트코인은 88,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는 88,888달러 이렇게 8을 5개 써놓은 트윗을 올려서 주목받았습니다. 같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카일 데이비스 역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슈퍼사이클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늘 그렇듯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려는 시기에는 늘상 극단적인 수준의 부정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더머니스탁의 사장 게러스 솔로웨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랠리가 하락으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곧 5만에서 5만 2천 달러에 이르겠지만 결국 18,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2개월에서 3개월 랠리를 벌인 뒤 급락했던 2013년과 2017년의 상황이 또다시 4년 만에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을 뚫고 전고점인 6만 5천 달러를 넘긴다면 가격 급락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소 애매한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그는 가격 조정이 있지만 귀금속은 항상 지배적인 금융 상품이다라면서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더 나은 자산으로 분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름이 솔로웨이인데 그냥 솔로웨이 혼자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강한 상승세를 타고 전고점을 뚫어버릴지, 결국에는 저항이 막혀서 또다시 큰 폭의 후퇴를 할지, 제발 큰 조정 없이 앞으로 고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를까 말까, 요즘 리플이 또다시 리또속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1.3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3일 현재 리플은 1.2달러 초중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를 듯 말 듯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18일 1.07달러의 오버헤드 저항에서 강한 반등은
황소 세력이 이 수준을 지지선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XRP는 1.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 1.9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XRP 가격이 1.35달러에서 하락하면 봄 세력은 1.07달러, 나아가서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1.01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만약 성공할 경우에 200일 단순 이동평균선인 0.84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AMB 크립토 기고가인 아누시미타 사말의 경우에는 XRP가 아직 저항선인 1.31달러를 넘지 못했다. XRP는 1.31달러와 1.2달러 수준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술 지표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XRP 가격이 1.2달러, 나아가서 1.06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RSI가 50선을 상회하는 플러스 영역에 머물러 있다. 매수세가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증거로 수요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 1.31달러 저항선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나홀로 마이웨이를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에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하는 알론조 하드포크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8달러에서 에이다가 거래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무려 9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랭킹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 초입에 와 있는 셈입니다. 에이다의 이 같은 선전은 에이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본격적으로 구현하면 이더리움의 경쟁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적극적으로 에이다 띄우기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도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알론조 하드포크가 다가올수록 다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데 나만 바보처럼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 상태, 포모가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에이다가 큰 시세를 받게 된 만큼 홀더들의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다소 말이 없어서 조용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는 애플 등 빅테크들의 비트코인 구매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마이클 세일러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비트코인 구매 전략을 구축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의 비트코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 높은 은행을 만들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이클라우드에는 동영상, 사진, 문서 등 없는 게 없지만 돈과 관련된 기능은 없다. 만약 부동산, 금, 채권, 증권 등 전통시장에서 100조 달러가 디지털 자산으로 유입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아이클라우드나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입될 것이다. 만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아이클라우드에 각각 1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예치한다면 사용자들은 역사상 가장 큰 은행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그리는 이 같은 그림 자체가 허황된 수준이 아니라서 현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주목도 역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머리는 정말 좋은 사람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팔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페이팔은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 서비스를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첫 암호화폐 서비스 확장 전략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영국 페이팔 사용자는 8월 24일부터 은행 계좌, 페이팔 지갑의 잔액, 직불카드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또 라이트코인 등 4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10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 서비스를 출시했고, 지난 3월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닐 카슈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암호화폐가 범죄에만 사용될 뿐이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하원 톰 엠머 의원이
대부분의 범죄는 당신 페드가 인수해야 한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엠머 의원은 암호화폐에 기반한 범죄는 2020년 전체 범죄 거래액의 0.34%에 불과하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범죄는 아직까지 연준이 찍은 돈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서 카슈카리 총재는 암호화폐는 95%가 사기, 과대 광고, 소음, 혼란이라고 말하면서 마약이나 매춘 등 불법 행위에 자금을 대는 것 이외에 다른 활용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근거도 없는 극단적인 비난을 내놨습니다. 반면 톰 엠머 의원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체인 애널리시스의 자료를 인용해서 반박하며 좀 더 논리적이다 이런 평까지 덤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규제권은 CFTC에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묘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퀸텐즈 CFTC 위원이 암호화폐와 디파이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내 생각에 암호화폐와 디파이 부문은 더 이상 규제 없는 무법지대를 의미하는 와일드 웨스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런 영역은 완전히 새로운 개척에 더 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일드 웨스트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됐던 표현인데 이걸 프론티어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어서 암호화폐 유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활기를 보이면서 확실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의미 있는 흐름 속에서 나름의 전략 또 스탠스에 맞게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